지난 시간에 우리 화학적 소화, 물리적 소화 했었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간 이제 그 음식들이 이제 짧게는 우리 몸에서 한 3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은 영양소로 거의 다 흡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기 빼는 작업. 그쵸? 예, 그게 한 13시간에서 며칠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93쪽의 가장 아랫단락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설명 가운데서 내가 맹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맹장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네, 막 맹장 제거 수술 뭐 이런 네, 거. 맞아. 근데 이 맹장 제거 수술이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맹장이 뭐냐면요. 여기 뒤에 이제 그림에 나올 테지만 미리 한번 넘겨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쭉 이제 영양분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요 대장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에 주머니 같이 이렇게 생긴 대장의 일부를 맹장이라고 불러요. 네. 요게 대장이잖아요. 그쵸? 네. 이 대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끝에 부분은 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항문 직전에.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소장하고 이 큰 대장이죠. 대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부분을 맹장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맹장 끝에 이렇게 충수돌기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요런 요 돌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네. 여기에 이제 끼어들게 되면은 뭐 우리 이빨에서도 뭐 음식물 오래 끼어 있는데 제거 안 되면은 염증 생겨서 피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충수돌기예요. 충수돌기에 이물질이 껴서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게 맹장염이에요. 맹장염.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이 충수돌기가 이렇게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가 나중에 이게 뻥 하고 터져버려요. 네. 예, 터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온갖 세균들이 이 장기에다가 다 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예, 맹장이 터졌다라는 게 이제 이 얘기예요. 여기가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요 맹장 밑에 달려 있는 충수 돌기가 터졌다는 뜻이에요. 네. 예, 이 장의 일부가 터지면은 큰일 나죠. 네. 예, 근데 이렇게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 제거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맹장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요 충수 돌기에 염증이 생겨서 요걸 떼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하여간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맹장은 대장이에요, 사실상. 소장과 연결되는 대장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맹장이라기보다는 맹장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충수 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조그맣고 벌레처럼 생긴 관이 그 입구에서 대장과 갈라지죠. 그쵸? 그래서 밑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봤죠. 그쵸? 예. 네. 자, 근데 과학자들은 이 맹장의 기능, 충수돌기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맹장 안에 있는 세포들은 인체의 감염 저항 체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세포이기 때문에 맹장은 대장 그리고 소장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싸우는 감염 저항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생물학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수 돌기는 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화 과정에서 영양분은 다 흡수가 됐죠. 소장을 거치면서, 그쵸? 그 네. 다음에 이제
맹장을 통해서 이제 대장 전체로 이렇게 가면서 그 수분, 습기를 빼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충수 돌기가 소화 과정에서 기여하는 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없어요. 얘는 수분을 흡수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맹장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떼내도 소화해서 음식물을 소화해서 먹고 살게 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없겠죠. 그래서 맹장 수술해도 소화시키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쓸데없는 기관이 여기 붙어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러니까 흔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어떤 영향을 했을 텐데 사람이 진화를 하면서 이제는 쓸모없는 기관처럼 돼가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이 요 충수돌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를 않잖아요. 그쵸? 예, 네. 하나님께서 다 필요가 있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충수 돌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제 피신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신처, 피난처. 아, 네. 예. 뭐 우리가 큰 일이 생기면은 어디론가 우리 몸을 숨기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이 충수 돌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뭐가 숨느냐라고 하냐면 대장에 우리 유익균들이 많이 산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뭐 비타민 K도 만들고 뭐 온갖 일들을 하는 이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그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은 이런 애들이 이 대장 안에 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먹는 대로 쭉쭉 내리 싸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대장 안에 유익균들도 같이 다 빠져나갑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 몸이 낫고 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충수 돌기가 제거된 사람들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균들을 막 저기 늘려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작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충수 돌기가 이제 그 온전한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설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쭉쭉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유익균들이 어디로 도피를 하냐면은 이 충수 돌기로 도피를 합니다. 아, 예, 몸을 숨기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설사가 다 나을 때까지. 아, 예, 네. 감기가 다 나을 때까지 거기 몸을 숨겨서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막 항생제 막 이런 거 먹는데 그 작용을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떠내려가는 것도 없고 항생제 작용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 충수돌기에 숨어있던 유익균들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아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와 지나갔다 하면서 이제 대장에 또 쫙 퍼져나가는 아, 아,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제로 베이스가 아닌 거죠. 그쵸? 예. 네. 복구가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신속하겠죠. 그쵸? 예.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요거를 떼낸 사람들은 한번 속이 탈이 나거나 아프면은 회복 기간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쵸? 네. 예, 근데 맹장이 제 기능을 하는 사람은 회복하는데 훨씬 더 적은 시간, 그다음에 적은 에너지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장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충수 돌기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를 보고 아, 이거는 감염 저항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소화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 몸의 컨디션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신처,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진화론자들의 얘기예요. 자, 아직까지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자들 나올 거예요. 오직 꼬리 없는 원숭이와 사람만이 맹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우 특별한 기관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맹장은 감염을 일으켜 고름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 아까 말했던 맹장염이죠. 그쵸? 거기 이물질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오른쪽 엉덩이뼈 근처에서 굉장한 통증과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게 된다. 요때 가서 절제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요게 터지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통증은 열병, 그쵸? 열이 나오고 메스꺼움, 구토를 동반해요. 만약 이 시점에서 맹장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충수돌기를 말하는 거예요. 맹장을 제거하면 큰일 나죠. 그쵸? 네, 네. 충수돌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터져버려서 위 전역으로 감염이 퍼져나갈 수도 있다. 그쵸? 그 주변 지역이 다 감염돼서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큰일 나죠. 계속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실제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그쵸? 그 결과 감염된 맹장은 맹장 수술, 여긴 정확하게 썼네요. 충수 절제 수술이라고 불리는 수술 절차를 통하여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맹장이 실제로 인체에서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고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소화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잖아. 그쵸? 그 밑에 그 이렇게 꼬리 같은 건 도대체 왜 달려 있는 거야? 그쵸?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맹장을 흔적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진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과학자들은 한때 맹장이 어떤 유용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아마도 꼬리 달린 원숭이도 한때는 맹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화 과정을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다른 기관이 맹장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 달린 원숭이에게 계속 그 형태가 남아 있지만 이제 더는 할 일이 그쵸? 네, 더는 할 일이 안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꼬리 달린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도 꼬리 달린 원숭이의 불필요한 맹장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네. 예, 진화론자들의 얘기죠. 자, 이러한 과학자들의 맹장에 대한 평가는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곧 역사가 있다. 한때 진화론자들은 인체에서 180가지 기관을 흔적기관이라고 분류한 목록을 만든 적이 있대요. 맹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수돌기뿐만이 아니라 인체 곳곳에서 야, 이거는 쓸모없는 건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건데 이건 왜 있는 거야? 라고 무려 180가지를 꼽은 적이 있답니다. 아, 놀랍죠, 네. 그쵸? 자, 네. 이런 식으로 추정된 흔적 기관에는 갑상선, 흉선, 가슴샘, 뇌의 송과선, 송과체, 편도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선생님 갑상선 수술한 거 알죠? 그쵸? 아, 네. 네, 모를 수도 있는데 수술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전 절제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침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요. 네.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네.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우리 몸에서 제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알아요? 아니요. 몸의 신체 활동이 다운되면서 궁극적으로 스톱돼요. 아, 몰랐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 그 진화론자들이 갑상선 여기 목에 달려 있거든요. 나비 모양으로. 아, 이거 네. 뭐야? 이 크게 달려 있는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 이렇게 네. 이거 그냥 떼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선생님은 실제로 떼고도 살아가고는 있죠. 그쵸? 떼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호르몬제를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적당량을 복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 여러분은 복용 안 해줘도 적당량이 몸에서 자동으로 합성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히려 과부하 걸려서. 네, 맞아요. 몸이 가만히 있어도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이 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열이 막 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살이 쪽쪽 빠져요. 아, 네,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신진대사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게 갑자기 확 올라가요. 네, 기초대사량이. 기초대사량 같은 게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몸이 막 엄청나게 막 돌아가요. 아, 근데 반대로 이게 그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반대 저,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 현상. 딱, 이제 움직이지 못한.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살이 쪄요. 살이 푹푹푹 쪄요. 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게 안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체에서 딱 적정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옛날 그 진화론자들은 아, 이거 아무 일 안 하는 쓸모없는 기관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쵸? 네. 아, 그랬는데, 그쵸? 그리고 그거 말고도 현대에 이제 그 DNA 분석 프로젝트 한 거 아시죠, 그쵸? 네. 인간 DNA 다 분석된 거 아시죠? 그쵸? 네. 그 지도를 처음에 쫙 펼쳐봤는데, 처음에 그 인간의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그런 DNA가 이렇게 몇 쌍이더라? 42쌍 정도가 염색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DNA인데, 이 쓸모없는 DNA가 막 왕창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정크 DNA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 기능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노이즈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그걸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쓰레기 DNA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또 밝혀졌어요. 아, 네. 얘네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얘네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대머리가 되고 누구는 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DNA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크 DNA라고 불렀던 그 부분에서 이제 대머리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누구는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머리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 대머리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머리가 대머리가 안 돼요. 아, 네.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였죠. 그쵸? 그 정크 DNA가.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진화론 과학자들이 초기에 이제 인간 DNA 게놈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아, 이런 쓸모없는 노이즈들이 DNA에도 왕창 들어가 있네. 아이고, 이거 진화의 역시 증거가 여기서 또 보이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또 큰 코 다치고 있습니다. 아,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이죠. 그쵸?
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DNA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정크 DNA다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맹장 충수 돌기도 시간이 가면은 아마 기능이 더 밝혀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유익균들의 피난처 정도는 규명이 됐는데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이제 균들의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균들의 피난처가 없을 때 몸이 또 받는 다른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까 네. 말했던 뭐 DNA 스위치가 켜고 꺼지는데 또 영향을 줘서 또 뭐 어떤 영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밝혀진다면은 충수 돌기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게 밝혀질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계속 진행해 볼게요. 모든 180가지 기관들이 단지 흔적으로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런 기관들이 아무런 유용한 기능이죠. 그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크 DNA, 그런 것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기관들 아마도 맹장을 제외하고 여긴 뭐 아직까지는 충수돌긴 제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관들이 유용하고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임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체는 너무나 복잡하고 오묘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현대 과학에서 여전히 완벽한 신비로 남아있는 영역이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맹장의 기능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과학이 네. 인체에서 흔적기관으로 추정한 179가지 기관의 중요한 기능에 대하여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80가지에서 맹장 하나 뺀 거죠. 그쵸?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맹장의 기능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395쪽이죠? 395쪽. 자, 입과 인두, 식도예요. 우리 소화 이제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위로 넘겨지기까지의 소화 기관인 입, 인두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식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소화계 전반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입, 인두, 식도에 관한 상세한 개념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입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구멍, 그 다음에 식도 세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 13.1에서 배운 대로 음식물의 소화 과정은 입안에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치아가 음식물을 자르고 뭉개고 으깨서 조그만 알갱이로 바꿔요. 물리적 소화를 얘기를 하죠. 우리 입에는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특수한 종류의 치아가 있다. 치아도 각자 다 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13.3은 이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치아는 딱딱한 뼈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는 잇몸으로 둘러싸여 있다. 앞니는 날카로워 음식물을 자르는 데 사용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뭐냐 국수 같은 거 끊어 먹을 때 앞니로 자르잖아요. 그쵸? 네. 송곳니는 음식물을 찢는 데 사용하는 반면 배추김치 같은 거 찢을 때 그쵸? 송곳니로 네. 콕 찍어서 찢지요.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는 뭉개고 으깨는데 사용한다. 씹어 삼킬 때, 그쵸? 요 이빨들로 씹어 삼키죠.
일단 커다란 음식물이 잘리고 찢기고 으깨져서 조그만 알갱이로 변하면 그러한 알갱이는 침샘에서 나오는 타액과 혼합이 되지요. 타액에는 음식을 화학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하는 소화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을 소화해주는 그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험 11.3에서 배운 대로 우리 크래커 씹는 거 얘기하는 거죠. 타액이 도와주는 일 가운데 하나는 녹말을 분해하는 것이다. 또한 타액은 입안에서 윤활작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구마 먹을 때 이게 퍽퍽하잖아요. 그쵸? 아, 예, 그렇죠. 예, 요런 경우 그거 어떻게 해요? 물 조금 마셔주면은 잘 되죠. 그 역할을 사실 원래 침이 담당하죠. 훨씬 더 쉽게 음식물을 씹어서 넘길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이 촉촉히 적심으로써 화학적인 소화 과정을 돕게 되지요. 어떻게 침샘에서 입속으로 타액을 흘려보내는가? 그러면 어떻게 침이 분비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글쎄, 침샘에서 혀 아래 위쪽의 구강으로 흐르는 관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혀 위 아래쪽으로 미세한 관들이 여러 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여러 개가 지금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나올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침샘에서 만들어지는 타액은 침샘에서 침이 그쵸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을 타고 흘러나와서 입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침샘에서 타액을 입속으로 흘려보내지는 않아요. 그쵸? 계속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시기 때마다 열심히 얘도 일해요. 이래서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처럼 입안으로 침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그쵸? 예, 이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먹고 있다는 사실을 침샘이 어떻게 인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미각과 후각이 그쵸? 예, 기능을 합니다. 예,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작동을 하면서 뇌에 이제 음식물이 입에 들어왔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받은 침샘이 가동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침샘을 가동하라는 명령을 뇌가 내리면은 이제 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침샘은 입속에서 타액을 내보내게 된다. 실제로 배가 고파질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침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하루 동안에 그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지는 침의 양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죠, 그쵸? 한 2리터. 예, 2리터 정도 만들어진대요. 아, 많죠, 그쵸? 네, 그 정도 만들어져야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말하고, 이런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아,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심으로써 음식물의 냄새를 맡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입속에 타액이 고이기 시작할 것이다. 입속으로 음식물을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쵸? 코로 음식물 냄새를 확 맡으면은 뇌가, 그쵸? 예, 그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 신호가 침샘으로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한 과학자인 이반 파블로프는 라는 러시아의 생리학자는 미각과 후각 이외의 다른 감각 기관들을 사용하여 타액이 생성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지요. 그쵸? 그래서 요거 네. 전에 한번 들려줬었죠. 그쵸? 네. 1889년에 이 과학자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매번 종을 울리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종 울리면 먹을 거 나온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 놓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 개의 침샘에서는 먹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종을 울릴 때마다 침샘에서 타액을 만들어 냈어요. 네, 침샘이 반응했다기보다는 개가 그 기억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면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니까 이제 먹을 준비를, 그쵸? 예,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파블로프는 이것을 조건 반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 개는 종을 울릴 때마다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의 몸에서는 타액을 만들므로써 반응을 했지요. 그쵸? 네. 예. 자, 일단 치아가 음식물을 자르고 뭉개고 으깨고 나면, 그리고 일단 음식물이 타액과 혼합되고 나면 혀는 음식물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부드러운 덩어리를 만든다. 자, 우리 요거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쵸? 예, 그런 네. 다음 혀를 들어 올려 입 뒤편으로 이 음식물 덩어리를 보내면, 그래서 혀가 없으면은 음식물 삼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무슨 닭이 물 먹듯이 네. 하늘을 향하여, 그쵸? 고개를 치켜 들어야겠죠, 그쵸? 예, 참 네. 이런 불편 없이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게 이 혀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꿀꺽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구개라고 하는 것도 움직여요. 연구개가 올라와서 콧구멍을 막아서 밀폐시키는 일을 합니다. 잠깐 그림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구개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네. 이게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여길 통과해서 후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구개가 여기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이거 무언가를 꿀꺽 넘기려고 하게 되면은 이 열려있던 연구개가 밀려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딱 그, 막아준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여러분들 의심 나면은 한번 지금 침 한번 꿀꺽 삼켜보면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가능한가? 아, 아, 안 되죠. 그쵸? 네. 꿀 하면 어때요? 코가 막히죠. 이, 그쵸? 꽉 막히죠. 네. 숨을 예. 못 쉬고. 못 쉬게 막혀버리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예, 혀가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코로 넘어오는 그 공간을 딱 막아버립니다. 아, 네. 예,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잘못하다가 꿀꺽 하다가 어디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막아 놓으면은 코로도 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여러분들 음식물 코에 들어 아, 엄청나게 아프죠, 이제. 엄청 괴롭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라면 먹다가 뭐 한 번씩 면이 코에서 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대부분이 막가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넘어갈 때 자동으로 연구개가 올라와서 거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어때요? 항상 삼킬 때마다 조심조심해. 잘못하면 요번에 또 코로 넘어가면은 괴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심조심 삼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게 되죠. 그쵸? 예,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갑자기 웃을 수밖에 없다면 예외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누가 이렇게 뭐 마시고 있는데 한번 웃겨 보세요.
예. 아, 물 네. 마시고 있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막 진짜 네. 웃긴 걸 해서 한번 웃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좀 똥지 않을까요? 갑자기 콧구멍에서 음료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아, 저 그거 봤어요. 예, 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진짜. 볼멘 소리로 야, 먹는데 웃기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쵸? 아, 예, 저 완전 똑같은 친구한테 좀 많이 예, 해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음료수 마시는데 가장 쉬운 게 이제 옆구리 푹 찌르는 거죠. 그쵸? 예, 네. 예, 그런 거 예, 하시면은 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에서 주황색 뭐가 쭈르륵 나는데. 예, 그런 장난 삼가해 주시면 되시고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은 밀폐 작업에 문제가 생겨 음료수가 콧구멍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다음에는 이 음식물 덩어리는 입에서 빠져나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인두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목구멍에는 길이 두 개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하나는 네. 식도로 넘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폐로 넘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그 시스템이 작동해서 음식물은 식도로 넘어가고 공기는 폐로 넘어가게 한다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개가 다치는 것까지 하고 다음에 그쵸? 우리가 흔히 살해 들린다고 하는 그 부분이 왜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